본격 먹방 방송 압권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 뭡니까? K푸드를 준비했습니다. 아, 맛있는 이야기. 네, 이 K푸드 열풍이 이제 세계적으로 엄청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유명해졌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동남아에서는 이 짝퉁이 K푸드 짝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. 짝퉁이 있어요? 네,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게 초코파이 실제로 판매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초코파이가 아니라 이게 좀 읽기도 어려운 PIR로 돼 있어요. 초코피르? 네,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베트남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가 아니라 이제 초카파이로 돼 있습니다. 아, 저것도 초코파이 짝퉁입니까? 네, 짝퉁이에요. 아, 초카파이. 다음 사진은 중국 마트 진열대 사진인데요. 네. 여기에 불닭볶음면이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거든요. 어떤 건지 알아보시겠어요? 저 불닭볶음면이라고 한글로 써 있으니까 저거는 진짜일 것 같고. 이 옆에 게 사실은 가짜입니다. 이 한국 칠면조 국수라고 써 있잖아요. 자세히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네. 이게 중국 한 업체에서 만든 불닭볶음면은 짝퉁이에요. 저게 가짜예요? 네, 저희 가짜예요. 이게 심지어 대만에서 저런 모방 상품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이렇게 해외로 넘어오면 직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짝퉁이었던 거죠.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압권 채널에서도 다뤘던 나발니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. 네. 저희가 이 업로드한 날에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. 네. 나발니가 이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이 점심시간에 컵라면을 먹었는데 네. 시간이 없어서 혈에 데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이 컵라면이 바로 별도 도시락. 나발리가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30분밖에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도시락을 못 먹었다. 네,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팔도 도시락이었던 거죠. 네. 근데 사실 저는 이 러시아 교도소에서 팔도 도시락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. 네. 팔도가 처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게 1991년부터라고 해요. 한국 정부가 이제 북방 정책 시행하면서 러시아 교육이 확대됐고 이제 러시아 무역상들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. 이 러시아 선원들이 사용했던 수프 도시락이 네모난 모양이어서 팔도랑 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팔도에서 야, 러시아에 한번 수출해 볼까? 이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맞아요.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뭐 무역상이나 아니면 선원들이 팔도 도시락 먹어보더니 맛있네 하고 들고 갔다는 거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원래 있던 문화랑 태도가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팔도 외에도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앞에서 말했듯이 초코파이. 초코파이는 전 세계를 누비고 있군요. 네, 맞아요. 사실 이게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14종류나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종류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. 사실 딴 거 안 먹습니다, 저는. 아, 저도 뭐 바나나 맛, 뭐 또 뭐 있었죠? 딸기 맛도 있고. 근데 이 러시아 진열대를 보면은 사실 저도 처음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블루베리 아니면 포도 이런 맛 같은데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사상에도 올린다는 어디죠? 바로 베트남입니다. 이야. 베트남 제사상에는 초코파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도 드린대요. 우와, 네. 우리나라 같으면 그 마카롱 답례품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 마카롱이 어느 나라 겁니까? 프랑스 마카롱 프랑스 건가요? 한국에서는 네. 마카롱을 답례품으로 준대 이런 얘기하고 있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현지에서 뜬 이유가 한국의 정 문화가 베트남에도 있기 때문이래요. 초코파이 이 표지를 보면은 띵이라고 이렇게 베트남어로 적혀 있는데 네. 그게 정이라는 뜻이라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고요. 네. 이 베트남에도 2005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. 그 인도에서도 지난해 10월에 세 번째 이제 생산 라인이 들어갔고요.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인도 광고입니다. 네. 롯데가 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인도 챈나이에 초코파이 공장을 이제 설치했다고도 하고 이게 인도에서 초코파이 매출이 2021년 500억 원에서 네. 2022년 650억 원으로 30%나 증가했다고 해요. 와.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초코파이 매출을 이제 올리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게 아닌가 이런 저만의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K 음료도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데 몽골 시장에서 한국 음료가 수입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이제 인기가 가장 많은 건 팔도 뽀로로 어린이 음료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근데 한국에서도 뽀로로 음료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.
사실 제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네. 저는 직접 사본 적도 없는데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. 사실 이제 뽀로로 음료는 아이가 있는 어른들이나 네, 맞아요. 알고 하는데 저도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뽀로로가 이제 몽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데 이게 어디 건 줄 아냐?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팔도라고 하니까 팔도에서 음료수가 나와요? 막 이런 반응이에요. 하긴 저희는 팔도 비빔면밖에 그러니까 잘 그랬어요.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근데 이게 팔도에서 말하는 뽀로로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캐릭터성도 있지만 뭐 용기의 편리성도 있고 한국 음료라는 이제 신뢰도가 좀 잘 형성이 돼 있대요. 네.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어린이 음료 처음으로 무슬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식품으로도 인정됐다고 합니다. 네.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. 네네. 바카스가 되게 잘 팔린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사실 이게 캄보디아 음료 1위 판매가 바카스인데 대표 명절 선물이 바카스 세트를 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 동아지역 수출의 90%가 캄보디아 수출인데 네. 사실 저희가 이거를 취재 갔을 때 물어봤었잖아요.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. 네. 근데 거기서 그때 해줬던 답변 기억나시나요?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업의 어떤 전략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성과 같은 걸로 보면은 더 맞을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. 네. 그 스토리가 캄보디아의 현지 기업인 캠골드의 한 대표님이 한국 편의점에 우연히 들렀다가 바카스를 먹고 너무 맛있다. 한번 캄보디아에 팔아볼까 해서 들고 가셔서 그 유통망을 이제 넓히고 네. 현지화를 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바카스가 유리병에 담겨져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캔으로 돼 있거든요.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바카스가 2억 캔 정도가 팔렸는데 이게 캄보디아 인구가 1,600만 명이거든요. 네. 성인 한 사람당 12캔을 마셨다는 소리예요. 전략적으로 동아에서 야 우리 캄보디아에 한번 진출해 볼까가 아니라 캄보디아 분이 한국에 왔다가 바카스가 맛있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아야 되겠다. 라고 했던 약간의 또 우연히 겹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음식 산업이 유통으로는 되게 어렵잖아요. 전달하기가. 네.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뭐 바카스나 뭐 초코파이나 뭐 라면 이런 게 다 유통의 과정에서 상하지 않는 음식들이에요. 네. 근데 또 이게 음식이 기후 변화 특성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. 네. 포도가 많이 자라는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되게 유명하고 네. 또 우리나라는 쌀을 지배를 하니까 막걸리나 뭐 청주 같은 게 종류가 되게 많기도 하고 네. 이런 특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로 전이 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음식이 세계화되는 과정이 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이제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음식을 그냥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 뭔가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미국의 음식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뀐다는 얘기네요. 네네 맞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글로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건 한국 업체들이 한 것보다 해당 지역의 바이어가 현지에서 이제 마케팅을 되게 잘했다는 건데요. 기업들 잘한 거 하나도 없다. 니네가 뭐 했냐? 아, 그쵸. 이제 잘해야죠. 네.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은 한국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.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뭐 냉동김밥, 떡볶이 이런 걸 보면 제가 쇼츠나 유튜브를 이제 캡처한 장면인데 네. 이게 뭐 불닭볶음면, 뭐 도전기, 뭐 먹방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영상을 찍어놨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컨텐츠의 역량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막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스류입니다. 지난해 소스류가 수출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 실적을 달성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한 6.2% 상승한 거고요. 10년 전보다는 한 2배 정도 네. 상승한 건데 여기 보면은 양념 소스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불고기나 불닭볶음면 소스고요. 이 밑에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장류고 이제 기타가 뭐 케찹, 마요네즈 이런 순입니다. 소스류가 수출된다는 건 되게 특이한 현상이네요. 왜냐하면 네. 우리가 소스는 소스 자체를 음식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뭔가 음식에 우리가 만든 소스를 넣어서 그 음식을 완성하는 게 소스인데 소스류가 수출이 많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이 해당 국가에서도 많이 조리가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외 친구들 만나다 보면 뭐 어떤 드라마에서 뭐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 뭐 저희가 뭐 삼겹살이나 뭐 곱창 같은 걸 먹고 거기 남은 양념에 볶음밥을 해 먹고 네. 고기를 구워서 뭐 불닭볶음면 소스에 찍어 먹고 이런 거는
해외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K 드라마나 K 예능을 보면서 이제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뭐 소스류나 과자, 음료랑 같이 이렇게 유통이 편리한 좀 제품들이 지금까지 우연한 세계화가 됐다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콘텐츠가 많이 뜨면서 이제 K 문화를 따라하는 이런 문화가 생긴 만큼 기업에서도 이제는 이제 좀 세계화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까지 K푸드 유명한 건 알았는데 이게 우연이었다니. 우연으로는 사실 돈 못 벌죠. 자, 이제 사업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시대가 왔습니다. 자, K푸드의 위상 더 상승하길 바라봅니다. 압권이었습니다.